공포, 일본 호텔에서의 끔찍한 심령 현상. 저는 현재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 공포 주제로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는 듯해서 경험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일본은 섬나라라 그런지 확실히 괴담도 많고 심령 현상도 잦다고 하네요. 원래 섬으로 된 나라는 주변이 온통 물이라 음기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같은 섬나라에는 귀신들이 많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국도 그렇고요. 당시 20살이었던 내가 일본으로 가게 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무렵 여름이 되고 다니던 학교가 방학이 되었다. 알바도 해볼 생각에 어디 좋은 자리 없나 하고 알아보던 중 아는 지인의 소개로 후쿠오카 쪽 호텔에서 한 달만 일해줄 수 없냐는 헬프가 들어왔다. 아니 무슨 오사카도 아니고 후쿠오카요. 솔직히 정말 멀었지만 고심 끝에 가기로 결심했다. 본인은 동경에 거주. 참고로 동경에서 후쿠오카까지의 거리는 서울 가는 것보다 멉니다. 젊을 때니 여러 군데 돌아다녀봐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고 이런저런 경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었다. 사실 당시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머리도 식힐 겸 아무튼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간단히 짐을 챙기고 목적지로 향하게 되었다. 무슨 혼자 여행 가는 기분이 들어 약간 들떠 있었던 내 자신에게 지금은 미안한 마음만 들 뿐. 후쿠오카에는 후쿠오카시와 후쿠오카현이 있는데 일단은 후쿠오카시에 도착하게 되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후쿠오카 근처에 있는 미야와카시라는 곳이었는데 내가 사는 동경과는 또 다른 느낌의 동네였다. 아무튼 그렇게 목적지로 향하고 후쿠오카 중심지 쪽이 아니라는 소개인 아저씨 말에 솔직히 약간 풀이 죽었다. 그렇게 나는 후쿠오카에서 약속한 소개인 아저씨와 역 쪽에서 만난 후 아저씨의 차를 타고 미야와카시에 있는 호텔로 향하게 되었다. 차를 타고 향하는 도중 아저씨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다. 일본에 오니 어때? 한국이랑은 많이 다르지? 아니요, 뭐 크게 다를 건 없고 나름대로 괜찮네요. 비슷한 점도 있고 일본 특유의 느낌도 있고 마음에 들어요. 그래, 아저씨도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말이다. 여긴 도쿄랑 다르게 너무 시골이라 너같이 젊은 애들은 많이 불편하겠지. 안 그래? 아니에요. 전 시골도 좋아해요. 여기 와서 관광지는 별로 안 가봤지? 네, 뭐 도쿄 외에는. 유명한 데 있는데 한번 가볼래? 그때까지 나는 그냥 말 그대로 단순히 유명한 관광지 자연 휴양림 같은 곳에 데려가시는 건 줄 알았다. 속으로는 귀찮은데 라고 생각하며 나는 문제의 장소로 아저씨와 둘이서 차를 타고 이동했다. 한 40분쯤 이동했을까? 웬 터널이 하나 나오더라. 이상하게 그 터널 부근에 왔을 땐 우리 둘 다 고요한 정적이 새어나왔다. 기분도 약간 찝찝했고 그냥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다. 좀 졸리기도 하고 아무튼 빨리 어딘가에 내려 좀 쉬고 싶었다. 대충 그때 생각으론 그랬다. 터널을 나온 후 아저씨의 얼굴을 보니 아저씨도 좀 피곤한 표정이었다. 아무튼 그렇게 말도 없이 우리는 호텔에 도착했다. 호텔은 생각보다 컸다. 그냥 이름 없는 작은 호텔일 거라 생각했는데 꽤 깨끗하고 컸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 기모노 입은 여자애들도 있었는데 도시 여자와는 다른 묘하게 청순한 매력이 있었다. 피곤했던 찰나 같은 또래 여자아이들을 보고 피곤이 좀 가시는 듯 하기도 했다. 아무튼 도착 후 앞으로 한 달간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간단히 숙지받은 후 그날 하루는 호텔방에서 하루 묵기로 했다. 아니 앞으로 한 달간 묵을 방이었다. 일단 그날 하루는 짐을 풀고 방에서 혼자 TV를 보다가 피곤에 쏠려 잠이 들어버렸다. 사건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갑자기 온몸이 스르르 풀리기 시작하더니 가위에 눌리기 시작하는 그 기분 아시려나? 근데 가위는 전에도 몇 번 눌려봐서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 가위는 지금도 잊을 수 없더라. 갑자기 끼와 같은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소름이 돋더니 낮인데 갑자기 방 안이 새까맣게 변하더라. 휴, 글을 쓰는 지금도 소름 끼친다. 그때 갑자기 아까 그 이 소리가 템포가 빨라진달까? 암튼 그런 식으로 그 템포에 맞춰서 내가 누워있던 곳에 정면에 있던 거울만 어둠 속에서 점점 하얗게 보이던 거라. 뭔지 이해가 가시려나? 템포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거울이 점점 빠르게 하얗게 변하는. 참고로 본인은 그날 이후로 방 안에 거울 들여놓기 싫어한다. 갑자기 거울 속에서 새까만 사람이 한 명 보이는 거야.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흰 우유에 까만 잉크가 번지는 것처럼. 본인은 진짜 그때 오줌똥 다 지를 뻔했다. 닥치고 난 귀신이 킹왕짱으로 무섭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 근데 거울 속 그분이 그냥 외모 때문인지 느낌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자도 아니신 것 같고 남자도 아니신 것 같은 여자이시기도 하고 남자이시기도 한 그런 느낌이었다. 더 웃긴 건 거울이 꽤 멀리 있는데도 그 거울 속 사람의 얼굴이 마치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뚜렷이 보였다는 거다. 이것도 설명하기 애매한데 얼굴이 가까이 왔다는 게 아니라 마치 내 시력이 갑자기 엄청 좋아져서 뚜렷하게 보이는 느낌? 아무튼 실생활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감각이었는데 그 깜둥이 귀신 얼굴이 진짜 대략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눈이 무슨 화산 분화구 같이 생겼는데 눈알이 있을 곳엔 눈깔이 없고 그냥 까맣게 파여있는 느낌? 정말 너무 기분 더럽게 생긴 느낌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난 그냥 그대로 저 세상으로 가는 줄 알았다. 그때부터 얼굴이 계속 선명하게 보이면서 확대됐는데 입에는 점점 미소가 번져가는 듯이 보였다. 이빨이 진짜 그림대로 누랬는데 뭐랄까 일본식 전통 가면에 등장하는 하얀 얼굴 가면이랑 비슷한 느낌이었다. 그렇게 진짜 죽을 둥 살둥 발버둥 치다 갑자기 전화벨에 마치 마술처럼 가위에서 확 풀렸다.
진짜 그때 전화를 매너 모드 안 해둔 걸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아직까지도 잘 때는 꼭 전화를 매너 모드 풀고 자는 습관이 생겼다. 아저씨에게서 전화였다. 방문 두드려도 대답이 없길래 전화를 걸었단다. 한 10분 정도 잔 것 같은데 벌써 저녁 6시였다. 호텔 직원들은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제 시간에 맞춰 먹지 않으면 문을 닫아 먹을 수 없으니 저녁 먹고 자란다. 그래서 얼른 그 방을 나와 직원 식당으로 갔다. 식당은 군대 식잠이랑 비슷해서 식판에 직접 퍼서 먹는 식이었다. 지금 기억으로는 별로 맛있지는 않았던. 아무튼 방금 있었던 기분 나쁜 기억 때문에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고픈데 곁에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도쿄로 미친듯이 돌아가고 싶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식사를 마치고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어 잠시 이야기 좀 하자고 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팍 하고 생각난 것이 여기 와서 관광지는 별로 안 가봤지? 네, 도쿄 외에는. 유명한 데 있는데 한번 가볼래? 라는 낮에 있었던 대화 내용이었다. 아까 낮에 유명 관광지에 데려간다던 건 그냥 잊으신 거냐고 물어보니 아까 갔잖아. 어딜요? 기억이 없는데? 이누나키 터널이라고 안 들어봤나? 이누나키 터널이요? 그래, 일본에선 꽤 유명한 심령 스폿인데 모르나 보구나. 심령 스포트요? 터널이었구나. 아저씨가 아무 말도 안 해주셔서 몰랐어요. 너 터널 들어가기 전부터 잠에 골아 떨어졌잖니? 예? 잤다니? 난 터널 입구부터 출구까지 쭉 깨 있었는데? 무표정인 아저씨 얼굴까지 봤는데 무슨 소리인지 나 자는 걸 확인이나 하고 말하는 건지 그냥 거짓말하는 건지 그건 아직까지도 모르겠다. 근데 아까 갔던 곳이 유명 심령 스포츠였다면 아까 내가 가위 눌린 건 다 그 터널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확실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날은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방에 불이란 불은 다 켜고 TV까지 켜놓은 채 이불 뒤집어 쓰고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원래 본인이 겁이 많은 타입은 아닌데 그땐 이상하게 기분이 정말 뭐 같았다. 아무튼 그렇게 일을 하며 날짜가 하루 이틀 지났다. 그 후로 가위는 눌리지 않았다. 그냥 그날은 먼 길 오느라 피곤해서 가위에 눌린 거겠지 하고 잊으려고 하고 있었다. 근데 한 3주쯤 됐나?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서 뜨거운 물을 욕조에 받고 몸을 눕혔다. 조용한 음악 틀어두고 술 한 병 사서 혼자 욕조에 들어가 한잔하며 온천 기분을 대리만족하며 눈을 감았는데 너무 피곤했는지 조금씩 잠이 들려는 거다. 진짜 기분이 좋아서 얼굴만 쏙 내민 채로 눈을 반쯤 감는데 갑자기 첫날 가위 눌린 느낌이 또 씨발 진짜 그 얼굴을 또 보긴 싫었다. 갑자기 기기기 소리가 들리면서 이번엔 듣고 있던 음악이 뭐랄까 점점 더 크게 들리는데 스피커가 크게 울려서 크게 들리는 느낌이 아니라 귀에 점점 확대되는 느낌? 근데 그냥 음악이 들리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음악이 소리가 변하면서 알 수 없는 웅얼거림이 들리는 거였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들리진 않았지만 분명 일본어로 들렸는데 마치 츠이치니 카부타 츠이치니 카부타 그냥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10일에 겹쳤다? 또는 10일에 뒤집어 썼다? 그런 의미이다. 가부타는 겹치다와 뒤집어 쓴다는 일본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건지는 아직도 알 수가 없었다. 근데 아무튼 막 저런 의미도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점점 소리가 커져갔다. 뭘 10일을 나들 어쩌라고! 그 소리가 들리면서 갑자기 첫날과는 다르게 기기기 소리가 갑자기 뚝뚝 소리가 끊어지면서 템포가 느려지는 거다. 그러더니 내가 그때 얼굴을 욕실 천장을 향한 상태로 가위에 눌렸는데 천장에서 그 거울 속 씨밤바가 얼굴만 동동 떠 있는 게 아닌가. 게다가 기기기 소리에 맞춰서 각기처럼 각도가 바뀌어 갔다. 으아! 소리는 못 지르고 진짜 그땐 다 때려치고 집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지금이야 이렇게 여유롭게 그림 부연 설명에 그냥 우는 형식의 이모티콘으로 재미나게 글을 쓰고 있지만 그땐 진짜 심각했다. 아무튼 그 상태로 또다시 가위가 풀렸는데 이번엔 진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아저씨한테로 가서 저 방에 뭐 있는 거 아니냐고 방 좀 바꿔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저씨는 다른 방은 지금 성수기라서 다 찼다고 줄 수 있는 방이 없다고 했다. 방에 뭐 있는 거 아니냐고 그것만 가르쳐달라고 했는데도 절대 얘기 안 해주더라. 그냥 내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근데 진짜 기분 탓이 아니라 거긴 뭐가 있었다. 근데 진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귀신이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싫어하는 건가 하고 생각도 해봤다. 나 일 열심히 했는데. 진짜 방을 바꾸고 싶었지만 앞으로 일주일 조금만 더 하면 집에 가겠다 싶어서 그날 이후로도 최대한 방에 있을 때는 보지도 않던 TV를 켜두고 방송은 최대한 밝은 느낌으로 저녁 시간엔 꼬마애들 애니메이션 틀어두고 좀 저녁 되면 버라이어티 쇼나 개그 프로를 틀어두곤 했다. 아무튼 그렇게 덜덜 떨며 그 의문의 귀신과의 만남은 욕실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다. 약속대로 한 달이 지나고 일당을 받은 다음 나는 준비됐다는 듯이 얼른 짐을 싸고 집으로 떠날 채비를 했다. 마지막에 나 집으로 간다고 수고했다고 아침에 직원들끼리 모여 식사를 했는데 처음 온 날 봤던 기모노의 귀여운 소녀가 옆에 앉았던 것이다. 그 아이를 보곤 괜시리 집에 가는 게 안타까워졌다. 좀 더 친해졌으면 좋았건만.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이 내가 한국인이며 도시인 동경에서 왔다는 사실을 듣고 한국인인 내게 일본인들이 도쿄에 대해 물어보는 거다. 도쿄는 어때? 진짜 사람 많다며? 다들 멋쟁이지? 가보고 싶다. 그런 순진한 모습을 보며 난 도쿄에 대해 별거 없다는 듯이 거드름까지 피웠다. 근데 갑자기 여주인님께서 진짜 무슨 드라마나 만화에 나오는 캐릭 같은 이미지였는데 뭐랄까 차가울 것 같으면서 사람을 대할 때 자신을 아래에 두듯 하는 이미지. 사실 나한테 도쿄 이야기 물어보며 직원들이 하나하나 질문을 할 때 그 여주인님만 내게 아무 관심이 없었다. 기모노 입은 차림으로 그냥 조용히 식사하시면서 우리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도시한테 무슨 관심이 그리 많은 게야. 모두 조용하고 식사나 해. 괜시리 내가 얼굴이 다 붉어지더라. 다들 조용해졌다. 에이 뭐 오늘부로 집에 가는데 뭐 하고 그냥 얼른 밥 먹고 집에 갈 생각뿐이었다. 그리고 밥을 먹고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더러 그 방에서 묵었냐고 묻는 거다. 혹시 뭔가 알고 있냐고. 알고 있는 거 있음 좀 가르쳐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예전에 이곳 호텔 관리하는 야쿠자가 자기 애인이랑 같이 놀러 왔는데 그 야쿠자가 여자를 죽이고 그 방에서 몸 다 분해해서 여행용 가방에 넣고 도망갔다고 한다. 거의 10년이 넘은 사건인데 그 후 그 방에 묵는 손님들이 항상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직원용 방으로 비워둔 방이라고 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데 내가 본 귀신이 그럼 야쿠자의 애인이었던 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무튼 그 방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확실해졌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방에 이곳 직원들도 몇몇 묵었는데 아무 일 없이 그냥 잘 지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 그중 한 명이 방에서 발작을 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냥 그 호텔을 그만뒀다고 한다. 아무튼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 아이들에게 절대 그 방에 묵지 말라고 나 2번이나 봤다고 절대 묵지 말라고 신신당부까지 하고 호텔을 떠났다. 그리고 다시 후쿠오카 시내로 행하는데 아저씨 차를 타고 올 때 지나왔던 그 이누나키 터널을 지나오는데 또 막 기분이 이상한 거다. 그냥 막 답답한 기분? 기분 탓인 것 같기도 했고 아무튼 그 당시 그 미야와카시에서의 기억이 너무나도 뭐 같아서 지금도 미야와카시 다시 가라면 가기 싫을 것 같다. 아참 위에 2번이나 지나왔던 이누나키 터널 뭐가 그리 유명한가 하고 도쿄에 와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진짜 일본에서 유명한 심령 스팟이었다. 이건 들은 이야기지만 이누나키 터널에서는 상당수 살인사건이 일어났었다고 한다. 젊은 양아치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터널에서 사람을 산채로 가솔린에 태워서 죽인 사건도 있었고 2000년에는 사체 유기 사건 그 외에도 다수의 교통사고로 유명한 지역이라고 한다. 아저씨는 왜 이딴 데 데려간 거야? 아무튼 이 이누나키 터널은 현재 여러가지 사건 사고로 정부에서 폐쇄시켜버리고 현재는 신 이누나키 터널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한다. 물론 내가 지나갔던 터널도 신 이누나키였음. 구 이누나키 터널은 입구 쪽이 아예 콘크리트 바위로 봉쇄된 상태이며 안으로 들어가면 누군가의 이상한 낙서들로 가득 차 있다. 이곳에서 밤에 울음소리나 비명소리를 들은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하며 심령방송 취재진들도 이곳을 대표적으로 자주 찾곤 한단다. 아무튼 난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무서운 추억의 장소였다. 그 기억만 뺀다면 정말 사람들도 모두 좋고 너무 즐거운 여름이었던 것 같다. 이후로도 난 가끔씩 저 의문의 귀신을 꿈속에서 만나곤 한다. 남자가 귀신 무서워하면 안 되는데 휴. 아직까지도 꿈에 나타나는 거 보면 아직도 나한테 붙은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러려니 하며 살아가고 있다. 참 한 가지 이누나키 터널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한국말로 들린다는 소문이 많다고 한다. 예전 일제시대 때 강제로 잡혀온 한국인들이 당시 이누나키 터널에서 자살했다는 역사적인 기록도 있다고 한다. 그렇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일본 호텔에서 끔찍한 심령 현상을 겪으신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이 채널에 초창기에 올렸던 이누나키 터널 이야기가 있거든요. 혹시 이 이누나키 터널에 대해서 더 듣고 싶으시거나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여기 오른쪽 위에 태그해드리는 영상으로 한번 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